안녕하세요. 2019년 5월 2일 세계경제 10분만에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시장 요약입니다. 지난밤에 뉴욕 시장의 화두는 역시 미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였습니다. 결론은 미 연준이 경제 성장은 강하고 지금 비록 물가 지표가 약하게 나오지만 물가 지표도 곧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뉴욕 시장은 연말에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실망으로 바꾸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업 실적에 있어서는 애플이 당초에 아주 실망스럽게 그 전망했던 전망치를 그 이상을 충족했고, 특히 750억 달러, 죄송합니다. 그 내용의 텍스트 내용에 오타가 났습니다. 75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애플이 장중엔 7%, 마감은 4% 이상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과 시장의 우려폭을 기업 실적에서 하방 경직성을 좀 줄인, 떨어질 위험을 좀 줄인 그런 하루였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는 하락을 했고요. 그 한편에서는 미 연준이 그 은행이 연준에 맡기는 초과 지준에 대한 이유를 소폭 하락 조정을 했는데, 투자자 일부에서는 이것이 연말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또 해석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좀 약간 혼조된 분위기였는데, 전반적으로 연준 금리 정책의 이 완화 모드에서 조금 애매한 상황으로 바뀌면서 뉴욕 시장은 부담을 받았습니다. 베이징의 미중 무역 협상이 무사히 마감됐고요. 다음 주에 워싱턴에서 이어갑니다. 그 단기 금리가 2년물과 10년물 중에서 단기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장단기 금리추가 축소됐습니다. 장단기 금리추 축소는 경기 후퇴 신호로 굉장히 그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그 지표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관련 미 경제 지표가 좀 혼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부정적이지 않는 추세로 끝났습니다. 뉴욕 증시 다우, S&P 500, 나스닥, 러셀 2000까지 0.5% 이상 1% 사이에서 하락했고요. 안전 지표가 좀 1.7까지, 공포 지수가 1.7까지 올라서 14대로 올라섰습니다. 달러 지수는 강세를 보였고요. 그 단기 금리의 급상승에 의한 영향인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 차가 19.4까지 23까지 갔다가 19.4로 축소했습니다. 유가는 0.5% 하락했습니다. 지난 하루 전 중국 상해 지수는 0.5% 5%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뭐 계속적인 그 시장 부양 기대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강세를 보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그 지수는 4대 지수 4개 모두 마이너스를 보였고, 달러 지수가 강세를 보였고, 애플이 5% 가까운 장중에 7%까지 상승했는데 5%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애플은 시가총액을 최초로 1조 달러 이상 돌파한 기업이죠. 그렇지만 작년 9월 20일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1조 달러 클럽을 왕좌를 내놨습니다. 다시 그 1조 달러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이었고요. 섹터 S&P 500의 11개 섹터 중에서 부동산 제외 전 섹터가 다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섹터가 많이 하락을 했고, 소재 섹터가 하락을 했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주요 뉴스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그 로이터의 시장 뉴스입니다. 주요 헤드라인은 미 연준이 그 금리 인하 희망을 뭐 일소했다, 그 상쇄했다, 상쇄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제롬 파월 의장이 염준 의장이 올해 말에 금리 인하, 중앙은행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뭐 일축했다, 일축했다라는 내용이 주 내용이고, 그 페드의 내용이 그 연준 의장에 대한 내용, 그 연준 통화정책의 내용이 대부분 답니다. 금리는, 기준금리는 예측대로 뭐 그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는데, 올해 인플레이션 감소는 일시적이다, 트랜지토리 팩터다 라고 발표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미국 연준은 경제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시장은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낮은 금리 인하에 의해서 경기 후퇴와 낮은 인플레이션을 대한 대응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무너졌다는 거죠. 2년물 단기 이자, 단기 선물 이자율이 이제 거래가 배팅을 줄이기 시작했다. 하루 전에는 구글이 시장 기대를 놓치면서 큰 폭 하락했는데, 오늘은 애플이 그 이를 만회했습니다. 뭐 그 아주 낮은 기대 실적을 뭐 충족한 것도 있지만, 유의할 것은 750억 달러의 자사주, 75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입니다. 예, 이것이 주요 뭐 상승 동인이 된 걸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마켓워치도, 마켓 시장 뉴스도 대동소이합니다. 그 로이터와 대동소이하고요. 페드 기금 선물에서 연말에 이자율을 이자를 내릴 거라는 그 확률은 60%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게 90% 가까이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싹 텄는데, 그게 이제 수그러들었다는 거죠. 페드가 초과 지준금에 대한 이자율을 살짝 내렸습니다. 투자가들이 이 조치가 연방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조치로 뭐 해석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무튼 시장은 안 좋았고요. 그 고용부의 노동 지표, 고용자 지표를 선행하는 민간 지표입니다만, 이것이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고용자 수가. 그 다음에 그 마켓 민간 PMI 지수를, 그 제조업 활동, 그러니까 산업 활동 지수를 발표하는 민간 지수인데, 거기서는 가볍게 상승했지만, ISM이라는 그 민간
연구소입니다. 연구소에서는 산업 활동이 제조업 활동이 좀 둔화됐다라는 지표를 내놨습니다. 근데 그래도 50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산업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그 로이터의 글로벌 뉴스 중에서는 뭐 다른 건 다 대동소이하고요. 유가가 미국 에너지 정보국에서 정보청에서 원유 생산량이 기록적이었다 지난주라는 걸 하면서 빠 떨어졌었는데 다시 그 베네수엘라와 이란 오일 제재 관련 위기가 더 부각되면서 감소폭이 줄었다고 합니다. 소폭 하락했죠. 그래서 0.5% 정도 그 WTI는 하락했습니다. 이 연준에 대한 로이터의 연준 그 정책에 대한 내용인데 No strong case for hiking or cutting rate. 올릴 것이냐, 금리를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용이. 근데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살짝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꺾으면서 가장 핵심 포인트인 물가가 지금은 낮은 물가 지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상승할 거라는 그런 전망을 보여주면서 살짝 걱정을 시키는 거죠. 아무튼 페드의 그 과거보다는 미 연준 의장의 그 정책 발표가 그래도 직설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좀 바뀐 면이 있는데 혼선을 주지 않겠다는 제롬 파월의 그런 의사지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조금 약간 나빠지지 않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는 내용이 그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미중 무역 협상은 생산적이었다라는 내용을 남기면서 북경 협상이 끝났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다. 생산적이었고 생산적이었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계속 똑같은 내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SM과 소비 지출 기타 등등 나왔는데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세경제 10분 만에 읽기 5월 2일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